머니, 너 진짜 회사 그만두고 싶어? 작년에 새로 부임한 팀장이 있는데 진짜 이 인간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힘들겠네. 이 할미 그 못된 놈 혼내줄까? 우리 75세 기억난 할머니의 선녀인 지은 씨가 엄마 심부름을 하러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요즘 갑질하는 상사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몰라. 인간 때문에 지금 입사 동기들도 다 나가버리고 나 혼자야. 이럴 때 보면 난 진짜 지지리도 인복이 없는 것 같아. 할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어? 할머니 주변에는 저런 사람 없었어. 아이고, 이 할미도 그런 인간들 숱하게도 많이 만났지. 옥난 할머니는 70평생을 사는 동안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인연을 숱하게 만나고 살았습니다. 물론 간간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고 나니 좋았던 사람에 대한 기억보다는 할머니를 괴롭혔던 인간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미가 예전에 공장에 다닐 때는 말이야. 그때 할미를 괴롭히던 못된 지지 애들이 몇 명이 있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못된 것들은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기. 그래서 할머니는 어떻게 했는데 어떡하긴. 그냥 참고 계속 다녔지. 내가 기분이 조금 나쁘다고 그만두면 집에 있는 동생들이 꼼짝없이 굶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도 너처럼 이렇게 생각했지. 난 왜 지지리도 인복이 없을까? 내 주위에는 어째서 저런 못된 인간들만 꼬이나. 그래서 나중에 그 지긋지긋한 공장을 때려치울 때는 속이 아주 시원했지. 그렇지. 그럼 나도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건가? 그런데 그때를 잘 생각해보면 그 공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 당시에 사무를 보던 나이가 지긋하신 과장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내가 사무실에 가면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 사무실에 있는 사탕이랑 과자도 마음껏 집어가게 하고 시원한 선풍기야 해서 쉬다가 가라고도 하셨지.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인연에 정신이 팔려서 좋은 인연을 못 알아보았던 거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주변에 나쁜 사람만 꼬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물질적인 부를 노리고 슬며시 다가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모든 일을 나에게 떠넘기는 사람과 인연이 맺어지기도 합니다. 또 자기만 믿으라며 무엇이든 해줄 것처럼 굴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고 떠나는 사람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류의 사람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내 삶에 왜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결국 나만 인복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새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전에 겪었던 나쁜 인연과 조금만 비슷한 부분이 보여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에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이전의 사람들과 같다고 단정짓게 됩니다.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렴. 아마 너도 나처럼 지금 주변에 악연들만 있는 것은 아닐 거야. 단지 좋은 인연들이. 악연들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인 것이지. 에이, 아무리 그래도 저런 팀장 같은 인간들한테 갈고 당하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내가 더 짜증나는 건 내 옆자리에 있는 지훈이 언니야. 하루 종일 자기 새 옷이랑 명품 가방 샀다고 자랑치하고 남자친구랑 닿은 얘기뿐이야. 그런데 안 들어주면 자기 말에 공감 안 해준다고 혼자 토라져서 퇴근 전까지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그래,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인연들이 더 위험할 때가 있지. 차라리 나에게 대놓고 악담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가깝게 보이면서도 막상 가까워졌을 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인연들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직장과 생활 속에서 우리의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짜증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과 밀접하게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좀처럼 관계를 끊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맞지 않는 옷은 잘만 버리면서
우리를 옭아매는 악연과의 관계는 왜 쉽게 버리지 못할까요? 다시 말해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그 언니를 놓으면 회사에서 나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야. 그런데 막상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악연들을 끊는다고 해도 별 다른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물론 처음 당장은 외로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쩌면 당분간 회사에서 혼자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을 비워야 비로소 샘물을 담을 수가 있듯이 악연을 끊고 나면 그 빈자리에는 너한테 맞는 새로운 인연이 올 수도 있는 거란다. 에이, 너한테 그런 사람이 너 떠날 리가 없지. 그리고 할머니가 봤을 때 나쁜 사람이랑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뭔데? 내가 봤을 때 함께 지내기 가장 나빴던 사람은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이었어. 바로 너의 작은 할아버지처럼 말이야. 뭐? 할아버지가 동생이 있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랬겠지. 내 아빠를 비롯해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동생에 대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살았거든. 그만큼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왜 그랬는데? 어쩌다가 사이가 나빠진 건데? 그게 너무 길어서 전부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인 사건만 이야기하자면 할머니가 한때 슈퍼마켓을 운영한 적이 있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수완이 좋았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슈퍼마켓 장사가 너무 잘 됐거든. 그래서 일손은 부족한데 믿을 사람도 없고 해서 할아버지, 동생을 데려다가 먹고 살라고 일을 맡겼어. 할아버지 동생은 당시의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처 자식들이 많이 힘들어했거든. 그런데 할아버지 동생은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잘 나가는 슈퍼마켓 사장의 동생이라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을 하거나 갑질을 해했어. 그리고 이건 나중에 들었는데 납품업체의 뒷돈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매번 다 잃었는데 도 사람이라는 게 참 지독하게 도 변하질 않았어. 그냥 열심히 일만 배웠으면 작은 슈퍼 하나, 네 개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일을 배우는 건 고사하고 일도 거의 하지도 않으면서 단골 손님들과 거래처를 쫓아내고 있으니 결국 할아버지가 동생을 내쫓아 버렸어. 그랬더니 동생은 경찰서에 형을 고발하더라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일한 돈을 내놓으라며 집에 무조건 찾아와서 들어 눕기 시작했어. 그리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 지르고 정말로 난리도 아니었어. 뭐야, 왜 그래? 할아버지가 그 심해서 월급을 안 준 거야. 물론 우리가 돈을 안 준 적은 없었어. 심지어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요령만 피울 때에도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었어. 그 돈이면 슈퍼마켓을 새로 하나 차릴 수도 있는 금액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대를 무려 20년간 부리더라고. 할아버지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고 슈퍼마켓 신문을 닫을 때까지 말이야. 그건 진짜 너무했다. 듣고 보니 인연을 안 끊는 게 이상하네. 그럼 이번엔 할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글쎄, 내가 나이를 먹고 보니 좋고 싫은 감정에 희미해져서 그런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이 너에게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어. 내가 보통 10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진짜 좋은 사람은 많아야 2명 정도였던 것 같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름 열심히 세상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제각기 장점들이 있기도 하겠지.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어. 그래서 요즘은 3년 전에 건너편으로 이사 온 할머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거기 원래 심술난 아저씨가 살던 집이지. 그 외 마당에 개가 심하게 짖어서 맨날 마을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러고 보니 그 개가 요즘은 안 보이네.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래, 맞아. 그 할머니는 그 집에 이사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개를 치운 일이었어. 그 전 영감이 개를 마당에 그대로 버려두고 가버렸거든.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 할머니 동물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지.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할머니, 자식처럼 아끼던 강아지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 뒤로는 동물을 못 키우게 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마당에 그렇게 개를 방치한 건 마을 사람들에게도 강아지에게도 할 짓이 아니라고 했지. 그래서 그 개를 시골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 보냈다고 했어. 그때부터 그 할머니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도 처음에는 딱히 아는 척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지켜봤었는데, 특이하게도 그 할머니는 평소에 말이 거의 없었어. 그리고 나한테 다정하게 말 한 번 한 적이 없는데도 난 그 할머니가 사려 깊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 다정하게 인사를 하지는 않아도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김장을 하는 날이면 대문 앞에 말 없이 떡이나 김치를 놓고 가더라고. 그리고 마당 앞을 쓸 때도 항상 우리 집 앞까지 쓸어주고, 겨울에 눈이라도 내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집 앞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을 지나 길 모퉁이까지 전부 다 치워주었지. 그리고 자기 집에 울창한 벚꽃 나무도 가을에 낙엽이 날려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준다고 아예 베어버렸어. 봄이면 흩날리는 꽃잎으로 장관이었던 그 나무를 말이야. 그래서 내가 1년 뒤에 찾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보잘것없는 자신을 받아주어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생각했지. 예전에는 딱히 개성도 없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이 들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제는 그런 진국 같은 사람들이 정말 좋더라. 할머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한테도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 이번에 퇴사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얼굴도 엄청 예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질 않아서 같이 있을 때면 너무 재밌고 좋았었어. 근데 그 친구를 알면 알수록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알고 보니 맨날 술 먹고 놀자 분위기의 남자 관계도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이 친구랑 어떻게 멀어지나 고민하던 차에 이번에 그 친구가 먼저 그 팀장 때문에 못 견디겠다며 알아서 나가길래 다행이다 싶었지. 그런데 또 다른 친구는 몇 달 전에 입사한 후배 언니거든. 언니는 평소에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맨날 동기도 없이 혼자 다녀서 내가 좀 챙겨줬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을 엄청 열심히 사는 언니더라고. 언니가 자격증도 많고 아는 게 많아서 나도 요즘 엄청 많이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말에 따르면 아까 말한 입사 동기는 나쁜 인연이고 후배 언니는 좋은 인연인 거지. 그래, 우리 손주가 할미 닮아서 알아서 잘하고 있었네. 너도 느꼈지만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일단 겪어봐야 돼. 저는 몇 개월 전 유튜브에서 어떤 댓글을 보고 막장 대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복을 베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한 달 넘게 주변 지인들에게 밥 사주고 선물 사주면서 퍼다 줬는데 돈만 날리고 한 놈도 나한테 밥 사겠다는 놈이 없었어. 어떤 채널인지 내가 찾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한 세상의 많은 착한 사람들의 딜레마인데요. 우리는 보통 내가 최선을 다하면 상대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탁구나 테니스도 한쪽이 공을 쳤으면 다른 쪽이 받아쳐줘야 유지되는 것인데 대개 우리처럼 착한 사람들은 주로 공을 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받지 않더라도 계속 공을 치게 됩니다. 상대방이 받아쳐 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려받지 못한 공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허함과 허무감에 휩싸여 나만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곤란한 일이 생겨도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복이 지지리도 없는 나에게는 무슨 일이 생겨도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혼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인복이라는 것이 팔자나 사주 같은 것처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인복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복이 많은 사람은 인복이 많아질 행동을 많이 하고 인복이 적은 사람은 인복이 달아날 행동만 골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이건 물질적이건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더 잘해주려는 마음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그에 응답하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상대의 주고받는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은 나만 잘해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받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에도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줍니다. 그것은 마치 용난 할머니의 이웃집 어르신이 대문 앞에 놓고 간 소박한 떡과 김치처럼 따뜻한 마음을 담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관계마다 방법과 시기를 잘 맞추는 것도 좋은 인복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시달린 줄이고 좋은 인연을 맞으려면 사람을 볼 줄 알고 아니 사람은 가릴 줄 아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인복이 있다고 여깁니다. 또 오늘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음식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인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 내 뺨을 세차게 때리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 나는 인복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정답은 내가 정신을 못 차릴 때 나를 나무라고 정신이 들게 혼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정말로 커다란 인복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뺨은 얼어라고 아이는 통증에 불쾌한 기분이 들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직언을 해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흔하던가요? 물론 충고랍시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허구한 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제외하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귀인을 가려내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주 같은 인연을 알아볼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주들은 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생길 수 있습니다. 악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인복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걸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더 좋아하는 사람을 약자로 대하거나 신뢰가 가지 않아 마음 한 구석에 찝찝함을 주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도 뒷맛이 씁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잘해줘 봤자 결국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니 내 주위의 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서서히 관심을 줄이고 접촉을 줄이면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지긋지긋한 악연이 끊어지고 그 빈자리에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일부러 쓰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커다란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그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테니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마치 주변 사람들의 일기장이나 핸드폰을 열어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진정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실제로 사기를 당하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제 주변이라는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들의 민낯을 드러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기를 당하고 남은 통장 잔액이 60만 원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돈을 잃은 아픔도 컸지만 그것보다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아무런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지기 고향 친구 하나가 2달 전에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매일 독촉 전화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제가 일부러 갚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기를 당하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사과하며 지금 내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이 60만 원밖에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주면 돈을 벌어서 갚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기껏 100만 원을 빌려줬더니 돌려줄 때는 가로 돈으로 쪼개서 줄 생각이냐며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처음 본 그 친구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친구와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도왔으며 수험생 시절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서로의 멋진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친구는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갈 인연 중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른 친구들도 그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 아무도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서 위로해주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시 인생을 완전히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죽지 못해 억지로 숨만 쉬는 상태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인사만 조금 나눴을 뿐 전혀 친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사정을 어디선가 듣고는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과거에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안다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독촉 전화를 하며 혼을 빼놓는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고 오갈 데 없던 제게 자신의 집 방 한 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몇 달 뒤 무사히 돈도 갚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제는 아예 가족처럼 가까운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학창시절 친구도 저럴 진대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배려하는 착한 마음으로 아무에게나 퍼주다 보면 계속해서 상처받는 위치에 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챙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종종 본인에게 착해지는 일을 잊어버리거나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요구 때문에 너무 쉽게 우선순위를 바꿔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단호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선량한 사람의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만만하게 대하려는 어리석은 부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복이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먼저 남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인연이 생겨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를 크게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으시다면 굳이 애써 노력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연은 노력해서 맺어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맺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몇 번 만나지 않아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 쉽게 친해지곤 했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파란 빛을 내뿜으면 그 빛을 좋아하는 파란 마음이 다가올 것이고 보라색 빛을 내뿜으면 그 빛을 좋아하는 보라색 마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빛을 내뿜으면 그 빛을 알아본 좋은 사람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좋은 사람이 되었는데도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면
혹시 내가 아직 깎고 다듬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행히도 인복은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관계가 아니며 태생적인 조건으로 힘겨운 환경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태생적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첫째로 악연 때문에 새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단정짓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며 셋째로 호의를 베풀 때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줍니다. 넷째로 좋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하고 다섯째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좋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되 나쁜 사람에게는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하며 일곱째로 태생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인복은 스스로 쌓아 나갑니다. 이 조건들이 많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노년의 행복은 결국 내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희노애락을 절제하고 나의 일상이라는 연못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는 진정한 좋은 인연을 알아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냉정하고 우리가 믿었던 신념이 외면받는 것 같아도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인연을 막지는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게 좋은 인연이 없다고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좋은 인연은 바람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바람이 되어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그래서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묻는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자신 있게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